정도 반격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입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12월 22일 토요일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월이 1300m 국산 5등급 경주특경마 서울경마 7경기입니다. 다만 블랙 제퍼는 하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더불어서 공략은 높은 거에 비해서는 끝걸음 있는 것 같아서 공격기가 있어요. 상태 나쁘지 않아요. 6번, 9번이 3, 4위 접전을 벌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월이 1300m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훌륭한 매지컬 스윗. 출전을 처음 경험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 베네딕트, 김동수 기수가 이 맛을 상당히 호흡이 잘 맞습니다. 11 놓고 1번, 3번, 12번. 그 뒤 11번, 6번 순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를 돼가고 있네요. 부산이 쉬어요. 부산 경마가 이번 주에 휴장이고 서울 경마로만 펼쳐지죠. 제주 경마도 있네요. 다음 주에는 또 서울 경마가 휴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경마가 이번 주인 거죠. 서울 경마의 마지막 경마가 되겠습니다. 대미를 장식을 해야죠. 물론 부산 경마를 제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 경마도 열심히 할 생각인데 그래도 서울이 제 주 전공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11경주밖에 펼쳐지지 않지만 일요일에 15경주예요. 녹화를 한 번에 뜨니까 제가 체력 압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잘하는데 가면 갈수록 애가 지쳐있어. 제가 방송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보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정말 개 역같겠어. 그죠? 가뜩이나 얼굴 생긴 것도 이상한데 피곤에 상접해갖고 찍는 것보다는 좀 쌩쌩할 때 빨리빨리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워낙에 말이 많아서 항상 방송이 좀 길어요. 좋은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3589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오래간만인 것 같다 이것도. 오늘도 역시 매주 경마일의 첫 번째 순서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찬바람 맞아 가면서 찬바람은 아니다.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항공마사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수들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차주 출전하는 마필들이 없잖아요. 이 친구들도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만 조결하면 조금 휴가입니다. 휴가. 물론 빨리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올 마필들을 조결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수들도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인터뷰를 상당히 잘해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직접 만나왔어 코너의 주인공은 임규영 기수입니다. 까칠하죠? 임규영 기수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항상 좀 자신감이 있는 기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임규영 기수가 좀 늦가기로 마사회 기수로 들어왔을 때 관련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금 뭐랄까 자기의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넘버 5 안에 드는 대단한 기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말머리도 시원시원하고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근데 한동안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조금 사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상가하고의 어떤 껄끄러운 부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임규영 기수는 정말 배팅을 해도 믿음감이 좀 강한 기수가 아닌가.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페이스를 푸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래간만에 임규영 기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만나는 마필은 4경주에 주저하는 마필입니다. 자, 2번 흥깨비.
정말 도깨비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전에서는 정말 놀라운 탄력을 보여줬고 이마필이 찔말이구나 이러한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줬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 경주 10월달 경주에서 인기마를 팔리고 졸전. 많이 좀 아쉬웠었죠. 뭔가 말이 좀 덜 나가고 물론 거리를 늘렸다는 것도 있었지만 전개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탄력이 왜 좋지 않았을까? 꺾어 나와서 졌나?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바로 직전 경주였죠. 11월 25일 경주에서 체중이 많아 12kg 빠졌는데 역시나 외곽이었습니다. 코너 중간에 좀 주인권에서 끌어올렸는데 거의 착차 없는 승부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좋은 마필들은 아니에요. 언디피티드라든가 영원한 순간 그 당시에 1, 2위를 차지했던 마필들이 능력이 아주 좋았던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흥깨비의 그 착차 없는 박빙의 승부가 흥깨비가 뭐라 그럴까요? 명마 같다? 능력이 있었는데 졌다?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만나본 임기영 기수의 멘트를 빌리자면 이 전개풀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라는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또 경주 거리도 차분하게 늘리고 있다 보니까 조교 때의 모습도 자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흥깨비는 편성을 보면 잠시 후에 제가 4경주에 대한 편성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들들만 하지 않는 날. 이 안말 경주로만 짜야지 경주가 4경주입니다. 그래서 안말들 틈에서는 그래도 흥깨비가 자신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내용도 좋고 조교를 해봤던 임기영 기수 또 마필의 능력도 되고 이번 경주 인기마긴 한데 안 될 것 없는 편성은 아닌가. 이번 흥깨비는 꼭 관심 있게 체크해줬다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괜찮아요. 두 번째 추천해드릴 마필은 6경주에 출전한 마필입니다. 3번마 문학 파이어. 이 문학 시리즈들이 많이 들어왔죠. 문학 조이, 문학 쓰나미, 이 문학 파이어도 그런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학 시리즈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쉽게 선행을 나간다고 할 정도로 빠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직선에서는 좀 안쪽으로 기대면서 마필이 조금 제어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행이 매끄럽지 않구나라고 제가 임경기수한테 물어봤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경기수도 아직은 마필이 조금 더 성장을 하고 힘이 차면 나아질 수 있지만 좀 말이 좀 무르다고 해요. 아직 애기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처럼 기대만큼 뭐랄까요? 기승자의 호응에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주행검사 모습은 1분 2초 대에 호기록을 작성을 했지만 그래서 실전을 경험해본 마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학 파이어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경주를 풀어나갈까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발빠른 마필이 많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합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약간은 직선에서 기대는 모습도 있었고 또 임경기수의 멘트도 어린 티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3번 문학 파이어를 굉장히 좋게 보셨고 자기의 느낌대로 맞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 문학파이어 6경주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세 번째에 임경기수와 얘기를 나온 마필입니다. 물론 임경기수가 타는 마필은 다 얘기해봤지만 그 안에서 몇 마리만 골라낸 거예요. 바로 11번마 IBS 퀸입니다. 연승의 의미를 거듭을 했고요. 또 임기영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왔던 마필인데 지난 11월 24일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기력하죠. 마필이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나서 끈기가 없는 모습.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기록도 1분 21초대예요. 주로가 조금 가볍긴 했는데 이 마필은 1300m를 1분 21초대를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자신의 기록은 뛰었지만 상대방의 마필들이 원체 좀 잘 뛴 것도 있었고 또 레이스가 상당히 좀 꼬일 대로 꼬인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였죠. 당하는 입장에서도 의외였었고 보는 경마팬들 입장에서도 의외였는데 아마 기승자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무기력한 마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임기영 기수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번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도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능력은 언제든지 통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또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 한 번의 실수는 봐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똥마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 검증 무대가 될 것이고 기승하고 조교를 하는 임기영 기수는 현 등급에서는 언제든지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지난번 경구 때의 걸음 과정은 평가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실버마 IBS 퀸도 배팅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마리 말씀드렸어요. 4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흥깨비, 6경주에 3번마 문학파이어, 7경주에 11번마 아이비 에스킨 기억해놓으셨다가 4경주와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전부 다 인기마긴 하지만 오늘도 멘트가 괜찮아요. 내용도 괜찮으니까 현장에서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만 나와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본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만 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000m고요. 국내 6등급 경주. 12마리 마필이 출전했죠. 이게 뭐 딱 부러지는 축이 없는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6번마 투어브라더입니다. 최원종 기수를 만나봤어요, 제가. 지금 조교연남 기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이강석 기수라든가 최원종 기수는 뭐 기승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승보다는 조교 쪽에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예요, 기수협회에. 그래서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어브라더는 사실 최원종 기수와 좋은 기억이 있죠. 10월 20일 경주였었죠. 우승 외곽에서 그것도 선행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버텨내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주행검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주행불량기가 있어서 주행 지정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타마필과 채찍에 민감해서 주행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주행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선행을 가니까 그러지 않아요. 또 뭐면 그때 당시에 만나본 박재호 조교사도 선행을 가면 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배당판의 흐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필이 이렇게까지나 팔린 말인가? 그러니까 초고의 배당판을 뚫고 나왔죠. 그리고 그 저배당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초고의 최저 배당으로 나왔던 막권으로 끝이 났죠. 6.4배의 배당이 나왔는데 배당판은 뭐 살아있는 소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정보들도 배당판에서는 다 흘러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제 추측이지만 그 당시에 이 투어브라이더는 상당히 자신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게이트의 여건이 전 12번이라서 약간 좀 무시하고 방어막권으로 가져갔던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워낙에 최저 배당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 18일날 거리를 늘립니다. 1300m로 늘렸고요. 기승자는 더욱더 안정감 있는 박은홍 기수. 역시나 선행을 추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선행 안쪽이었기도 했고. 근데 전방 탄력은 아무런 경합도 없는데 마필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아직은 1300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마필입니다. 아직도 주행이 좀 완벽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워낙에 채찍에 민감하고 뭐 타는 마필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와서 야야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꼬드기고 하면 이 마필도 또다시 걸어갈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 발주가 원체 빠르니까 선행을 주도할 겁니다. 버텨도 그만 안 버텨도 그만이긴 한데 그러한 약점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유권 투어브라더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시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투어브라더가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마필에 대한 성격을 알고 계시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사람 참 많아. 예. 뭐 그냥 저 새끼는 말 더럽게 많아. 저런 거 뭐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탄탄 위너는 안쪽 게이트예요.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게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장기 휴야마가 넘어가자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데뷔전에서 게이트 이탈이 느리진 않았어요. 선유권을 가담을 해서 끝걸음은 좀 다소 무뎌졌는데 1분 1초대의 기록을 기록한 거 보면 이 마필도 못 뛰었다고 보긴 그렇죠. 워낙에 이렇게 중간에 막 선행을 넘어가는 마필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차분한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맞고 더 나은 걸음이 아닐까. 만나면 신영철 기수도 괜찮다는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6번마 투어브라더 쪽보다는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갈 이번 탄탄 위너가 조금 더 충막감은 낫지 않나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3마 카이제 실버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좀 둔해요. 뭐 채찍을 동반하고 실전도 그렇고 근데 편성이 약하니까 뭐 3세에 데뷔하는 말이기 때문에 편성은 좀 약해서 혹시나 한 발을 쓸까 이런 의심이 들고 뭐 6번은 버릴 수 없는 마필이고요. 10번마 신의 축복이 지난번에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을 불었죠. 근데 뭐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는 개풀빵처럼 뛰었는데 아마 또 팔릴 거예요. 믿을 수는 없고요. 항상 그런 말인 것 같고. 시마 대성하늘이 문제죠. 이게 지난번에 1300으로 거리를 늘렸었는데
이 계속 이제 3, 4코너에서 바깥 기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3, 4코너만 만나면 저쪽에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기대 나가는 거죠. 이게 두 번의 경주에서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악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교정이 돼서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또 1300이다 보니까는 아예 걸음 자체 살리지 못했었고요. 지난 10월 27일 경주에서는 그렇게 기대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끝걸음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1000m니까 호흡이 좀 짧다 보니까 가능한 건데 이번에도 딱 1000m예요. 역시나 뭐 워낙에 기대는 마필이고 또 더더군다나 뭐 안쪽도 아니고 12번이다 보니까 불안 요소는 있지만 뭐 기승자가 안토니오 기수니까 선두권에 누가 가던 간에 좀 바짝 붙여나가서 마필을 좀 다미하고 간다면 의외로 이런 마필들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편성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뭐 6번가 투어브라더가 뭐 현장에 가시면 상당한 인기를 끌겠지만 이 마필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측에 민감하고 다른 마필에게 굉장히 예민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누가 눈가에 보이면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압박할 수 있는 마필, 이번 탄탄 위너가 충막감은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대거는 이번 1경주는요, 이번 탄탄 위너를 놓고 6번과 12번, 뭐 3번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2번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도를 1000m고요. 12마리 마필이 출전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깔끔하게 신마경주이기 때문에 모르죠. 뭐 얼마 어떻게 뛸지 뭐 이것들이 뭐 지 꼴린 대로 뛰고 뭐 정신을 못 차릴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한 방인 것 같아요. 일본과 컬러즈 드라곤은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이동화 기수도 만나봤는데 이거 주행검사를 이동화 기수가 받았거든요. 뭐 안토니오 기수가 타긴 하지만 근데 이동화 기수도 상당히 좀 기승을 못하는 걸 많이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싹수가 있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뭐 제가 봐도 그렇고요. 나름 걸음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마를 말머리하는데 상당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뭐 발주득발만 하지 않는다면 일본 게이트에서 뭐 선행까지는 몰라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 1번이 아닐까 관심 가지고 보겠고요. 3번 원더풀 딕시는 지난번에 1300 나갔다가 아주 깨고락지가 됐죠. 뭐 제대로 걸음도 보여주지 못했고 주로 나갈 때에 항상 조금 뭐랄까요 마필이 좀 변화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1300m 무뎌졌다고 이번에 1000m를 도전했는데 조기 때 모습 보면 아직도 헐렁거려요. 말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인기마긴 한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마 금화의크미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말이 뭐랄까요 좀 덜 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끝걸음도 안 나오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믿을 수는 없고 7번 머니블루도 매번 그렇죠. 지난 데뷔전 때 모습 보면 중간에 끌어야 말이 선유권 정리는 되는데 끝걸음은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었고요. 9번 프리티조이는 8월 달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출전하는데 25조 전승규조가 이렇게 이런 말들을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텀을 가지고 출전하는 마필들은 좀 25조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주기를 늘린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조교 때 모습 보면 의외로 마필이 살아나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PK군주도 당일날 인기마일 것 같은데 중속도 있어요. 근데 너무 결승선 전방에서 심하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주행검사 모습이 베스트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선행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다른 마필들은 뭐 짱구가 아닌 이상 다들 선행을 추구할 것 같은데 또 박은호 빠따가 워낙에 선행마를 잘 타니까 이게 선행을 가면 좀 변수는 되는데 뭔가 주행검사 모습은 베스트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시험은 첫녹이 그랬었죠. 발주한 이후에 주행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데뷔전에서 선두권 경합성에 결국은 버티고 있어요.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안 됐다고 보고 기록은 썩 좋지 않아요. 1분 2초 8이었는데 뭐 실전을 치러봤고 또 외곽이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은 주주행 검사를 조재료 기수가 받았죠. 그래서 조재료 기수가 받았었는데 당시에 조재료 기수는 다른 마필, 소속자 마필 탄이라 이걸 못 탔는데
그때는 사실 조재료 기수도 주행감 선수 모습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실전을 뛰는 걸 보니까 얘도 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m나 국산 6등급 하유권 경주에서는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나. 지난번에는 뭔가 좀 말머리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요. 이번 컬러드 드라고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조교 때 모습만 보면 3번 원더풀 딕시는 잘라내고 싶은데 워낙에 김용근 기수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잘라내지 못할 것 같고요. 마이크가 왜 떨어진 거야? 기분 나쁘게.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대박 나겠다나 마이크 떨어져가지고. 방송가에 속설이 있죠. 네. C1 천로 1번 C2번이 우선 막건인 것 같아요. 1번 C2번이 우선 막건이고 뭐 3번, 7번, 11번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1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3번과 원더풀 딕시가 당일날 배당판 최고 인기만일 것 같은데 한대건은 이번 이경주는 1번과 컬러즈 드라고를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름도 이쁘잖아. 1번과 컬러즈 드라고. 얼마나 이뻐. 뭔가 있어 보이잖아 말이. 어쨌든 그렇고요.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서울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때려봐야죠.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일단 오브마 제너럴 로즈는 이기회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기회 기수를. 지금 이기회 기수는 기수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매주 봐요. 네, 매주 보는데 말을 많이 타는 기수가 아니고 또 입상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 표현보다는 경력이 상당히 많은 기수기도 하죠. 그래서 모처럼 말하자 이 기수에게 여쭤봤는데 이 주행검사 모습 보면 상당히 삭수가 있죠. 마필 끄는 모습도 보이고 선유권 전개도 가능했기 때문에 괜찮더라.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기수도 싹수는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제너럴 로즈가 신마다 보니까 모래를 맞는 주행이라든가 이기회 기수라는 특징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평가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마필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어떤 마필은 인기 많은데 골마감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마필도 있고요. 어떤 마필은 기수가 조행검사 모습 이후에 조교 때에 너무 큰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행검사를 뛰고 나서 실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검증은 돼봐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착실하게 했고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분명히 내용적으로 괜찮고 주행검사 모습도 나쁘지 않았던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는 승부처고요. 한대건 서울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3경주를 잡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먹고 넘어갈 수 있도록 3경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 12마리 앞에서 출전했죠. 이 경주가 사실 1300인데 하나같이 뭔가 찝찝해요. 예, 하나같이. 예, 뭔가 아닌 듯한 느낌. 뭔가 찝찝한.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능력이 이렇게 일치월장한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오죽했으면 자기들도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안말 경주로 쫓아다니면서 안말 경주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순말이나 거세마와 섞여서 우승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안말 경주 편성이 있을 때 좀 더 편성이 녹록할 때 좀 더 상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마필들이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대건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흥깨비가 이번 경기에 나옵니다. 제가 뭐 이 마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많이 드렸지만 일단은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말 위주의 편성이고 능력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번 루카스라든가 뭐 3번 바람의 소리, 뭐 8번 다모넨제, 10번 머니 포켓, 뭐 10번 팝켓 이러한 나필들이 하나같이 뭐 입상도 하고 성적을 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주가 상당히 쥐어짜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보여줬던 걸음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능력만은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번 흥깨비는 말씀드린 대로 뭐 충막감,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놔볼만 하고 문제는 1번 루카스죠.
최근 경주에 잘 뛰죠. 솔직히 6전 동안에 50%의 복승률이면 한 번에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인데, 그러니까 6번 뛰었고 3번 들어온 거예요. 못 뛴 걸음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매번 여유가 있는 걸음은 아니었어요. 그 부담 용량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KT 여건이 나쁘니까 버리기도 애매하고, 뭐 꾸역꾸역 또 버틸 여지도 분명히 있죠. 뭐 안 될 건 없고요. 근데 이 마필도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3번 바람의 소리가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원더풀 이브리든가 창파, 그러니까 특별 경주로 치러졌던 좀 상대적으로 마필들이 기본적인 잠재력이 있던 마필들의 틈에서 선행을 하지 못하면서 졸전 중에 졸전을 쳤습니다. 뭐 능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가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번 흥깨비와 함께 3번 바람의 소리가 가장 그래도 이 입상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 선행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솔직히 이번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 3번 바람의 소리가 이 다비드가 의외로 선행을 가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6번도 빠르지만 뭐 3착 승급했는데 안 될 것 같고. 8번 다모렌젤도 좋아요. 최근 경주 모습 보면 따라가는 전개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선행을 가는 게 낫죠. 마필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걸 살려면 선행 가는 게 나은데 마필은 뭐 나쁘지 않고요. 전개적으로는. 부중이 또 문제일 것 같고. 실버 머니 포켓은 승급전이에요. 지난 11월 17일 경주를 상당히 여유있게 통과를 하고 이번 경주 역시나 뭐 인기권이긴 한데 이게 골망인기가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의 강도가 조금 낮아진 게 아마도 이게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객관적인 사이즈로 본다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워낙에 약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뭔가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러니까 준비가 덜 돼 있는 놈들은 결선선 전방에서 티가 나요. 그 막판에 쥐어짜는 그 한 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는요. 2번을 놓고 1번, 4번, 8번, 7번 이 뭐 내량아리를 다 공략을 해야 되는데 현장의 배당을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번말 루카스라든가 10번 모니포켓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권의 1위로서 배당이 뚫린다면 내 마필을 다 사도 돼요. 2번을 놓고 사는데 배당이 다 괜찮다면 사도 되는데 만약에 배당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현장 컨디션을 보고 좀 마번수를 압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인기권 1번 루카스보다는 2번을 놓고 4번, 8번 이 두 마리 안에서 좀 주력 막권을 선정하고 싶다. 여기까지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현장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를 1300 12만의 필드. 일단 대가리는 공개해 드립니다. 바로 6번만 사트로야입니다. 승급전이죠. 예, 지난번에 1300 뛰고 뭐 승급전 치른 마필. 야, 승급전인데 만만하겠어요. 예, 만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발 빠른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고요. 이게 맘먹으면 선행 갑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또 덜 잡히는 마필이고 김용건 기수가 지난주에 개죽을 썼죠. 요즘 김용건 기수가 참 한 주는 잘 사고 한 주는 또 못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기수예요. 웬만하면 선행을 놓치지 않을 6번 사토이 로얄은 현장에서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전 대가리 놓고 이번 5경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이고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1번, 2번, 뭐 4번, 5번, 9번, 뭐 11번, 12번.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하죠. 6번을 놓고서 다 갖다 붙여먹기인데 이 중에 버려야 될 마필이 있고요. 이 중에 또 꽉 끌어안고 열심히 막권 사야 될 마필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승부경주에서 한방 막권으로 제대로 꽂아드렸던 오마 대변화. 변화도 괜찮았죠. 8.3변화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오마 대변화를 추천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어금니 꽉 깨물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5경주 시원한 막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1마리 앞인데. 제가 마방 취재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기수협회를 가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마필이 바로 이 19번만 인천 스피드인 것 같아요. 15조에서도 데뷔할 당시부터 좀 많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계속 인기만 끌고 못 들어오고 있죠. 성적도 안 나오고 착순권도 못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갈바지를 11월 18일 경주 이후에 바꿨고요. 제갈을 바꾸니까 확실히 많이 틀려졌어요.
조교빨도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과연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을 정말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고 나아졌다. 그러니까 출전한 마필 중에서 뭐 인기권의 마필들 제외하고 이 마필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한번 이걸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의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스피드보스는 뛸만이라고 해요. 김동석 기수는. 근데 아직은 덜 여물었고요. 3번 문학파이어도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피닉스 울프는 괜찮아요. 마필 자체의 자원이 지난번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청담진이가 외곽에서 이 마필을 넘어가니까 마필이 갑자기 경기를 하죠. 놀래갖고 계속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승길에 못 이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까지께 날 넘어가 이런 식인 거죠. 기본적으로 보여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더비는 휴양 갔다 오니까 좀 나아졌어요. 6번 엉크로. 이거 데뷔전 때 좀 기대했던 마필인데 선두권 가다 오면 되는데 그냥 버틴다? 뭐 버티는 정도? 이게 선행을 갈 여지가 있는데 뭐 다른 마필들은 뭐 짱구도 아니고 8번이나 4번이 다 느리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쉽게 선행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버티는 모습은 있어서 인기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뭐 안토니오 태워놓고 강공 의지를 보여주지만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7번 대군의 검이 낫죠. 주행검사 때는 늦발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근데 실전에 돌입해서는 선입권에 가담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줘요. 문제는 지금 1200과 1300을 뛰었다는 겁니다. 1000m, 1200에서는 남대로 가능성을 보였고요. 1300에서는 개풀빵이었고, 자, 이번에 1000m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짧은 마필들은 거리를 줄여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필이고요. 1000m라고 한다면 선입권에 가담해서 끝걸음 결코 무시할 수 없죠. 8번 청담진이가 의외의 한 발을 썼던 마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마필은 지난 8월달 경주 주행검사 이후에 상당한 공백기가 있어 그렇지 제가 주행검사도 상당히 좋게 봤던 마필입니다. 기대에 부응해줬고요. 과연 이번에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중간에 이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저기 때 모습 보면 베스트가 아니라서 이것도 좀 찝찝해요. 지난번에 못 뛴 거라면 아닌데 1번 00초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저는 4번만 피닉스 울프나 실만 인천 스피드를 두 마리 중에 충마를 선정할 생각이에요. 8번 청담진이가 결코 못 뛴 걸음이 아니긴 하지만 뭔가 제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4번이나 11번 쪽에서 충마를 선정을 하고 후차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번, 8번이 되겠죠. 뭐. 어느 마필을 축으로 놓느냐가 6경주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설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의 경주거리고요.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실마 IBS 킨. 안 될 건 없죠. 이제 7번 문학 아리아리가 원체 빠르니까 이거하고 선행 경험을 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문학 아리아리는 최근에도 선행을 가려고 했다가 좀 포기를 했다가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실번이 무리하게 치고 나온다면 경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7번이 나오면 또 역시나 7번 따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마필 다 최근의 경주 모습이 뭐 IBSK는 지난번 졸전이지만 그 정경주를 보면 이렇게 꺾어질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더 정교하게 1000m이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도 좋고요. 그래서 7번, 11번이 아마 현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7번, 12번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만 이글스 프리 그리프트는 골편적으로 수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행 검사 때 모습 보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골편적으로 수술을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뭐 주행 검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요. 6번 와일드 파이트는 발주가 좀 엉성하죠. 늦발하고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8번 올 오브 미도 혼전화 중에 한 발인데 매번 그따위니까 찌었다 하니까 이런 거는 도깨비 같죠. 매번 바닥을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승하고 마필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경마 7경주는 선두권에서 경주가 마무리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7번 문화가리아리와 10번 IBS 퀸 이 두 마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5번과 6번 복병감을 체크해드리면서 배당 없으면 3복승식 7번 11번을 놓고 3복승식을 공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자, 서울경마 8경주에 들어가겠습니다.
1300m.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하이라이트 승부처. 갑자기 말이 없었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장을 해볼 만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주월이 1300m 국산 5등급 경주투명만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다만 블랙캐퍼는 하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더불어서 공략은 높은 거에 비해서는 끝걸음 있는 것 같아서 공격기가 있어요. 상태 나쁘지 않아요. 6번, 9번이 3, 4위 접전을 벌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두거리 1300m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훌륭한 매지컬스 출전을 처음 경험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 베네딕트, 김동수 기수가 이 마트를 상당히 호흡이 잘 맞습니다. 11 놓고 1번, 3번, 12번. 그 뒤 11번, 6번 순이었습니다. 왜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갔느냐? 이게 애매해요, 사실. 더 띄워줄 것이다, 대단한 마필이다, 뭐 이런 마필들도 몇 두가 있어요. 마방마다 서로 자신했던 마필들이죠. 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국산마 4등급에서 정체야, 말이.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를 안다면은 안고 갈 건 안고 가고, 버릴 건 버리고,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뭐, 임기영 기수, 유승환 기수, 김동수 기수, 뭐, 신영철 기수, 장추열 기수, 이혁 기수. 제가 만나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수들의 얘기보다, 이번 경주는 조교사가 상당히 자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별거 없는데 이번 경주의 우승까지도 한번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경마 8경주는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차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차고요. 후회 없는 승부가 될 수 있도록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만큼은 대건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700이고요. 12마리의 마필들. 이어지는 승부처죠.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인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이제 10경주와 11경주도 있지만 요 경주까지만 하고 돈 따면 집에 가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속되는 승부처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1번 럭키루키는 아쉽죠. 사실 지난번에 이 컴플리트 스윗과 럭키루키 저희가 이제 한방막권으로 공략을 했던 막권인데 반맛이 4분의 3마신이 깨졌어요. 너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게이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 마필 제가 주목하고 있어요. 부담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버 KM블루는 뭐 57kg까지 잡았던 마필이고요. 뭐 이외에도 뭐 탑나킹, 8만 88 빅토리, 뭐 9만 썸씽 미스터리 안 팔리는 마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지 않은 마필 중에 있습니다. 이 마필을 승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걸 갖다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 마필은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애증의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제가 마방 관계자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난 정말 그 마필에 애증이 있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애증이 있다. 우리는 둘이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봐요.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고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현장에서의 상황이 맞아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컨디션 하락을 하겠고요. 반드시 이번 구경주도 한대원과 함께 해주시는데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하셔서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 쉽게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800이고요. 이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하는데 뭐 현등급에서는 다 강단이 있는 몇 마리 아피들이 있죠.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실버 울프고요. 6세입니다. 벌써 실버 울프가. 이야, 정말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암말 대단한 마필 나왔다고 기대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 마필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은 것처럼 내년이면 7세인데 올해가 아마 정점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깨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항상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요. 부담량이 58kg라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이 마필이 최근 경주에 뛰어왔던 경주는 전부 다 대상 경주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원정도 가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워낙 높다 보니까 58kg 중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일본과 천지스톰도 마찬가지죠. 지난 대통령배에서도 내심 기대를 모았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뛰었어요. 걸음이 상당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끝이 날 마필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또 편성 자체가 일반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게이트 여건 또한 1번 게이트예요. 지금 58.5kg로 부담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58kg까지도 충분히 이겨냈던 마필이고 여차하면 선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천지스톰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맘먹으면 선행 가죠.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산맛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 천지스톰은 이게 다가 아니다. 더 보여줄 거름이 있고요. 이 뭐 샴노코와 위너골드는 제가 지난번에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던 마필이죠. 17.8배가 나왔었는데 샴노코는 좀 살아난 느낌이 있고요. 마이너스 3kg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3번마 위너골드도 지난번 1800m를 너무 놀라운 걸음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동화 기술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동아야 현성이 너무 세다. 실버월프가 천지스톰 나오는데 위너골드가 낄 자리가 있겠냐. 이동화 기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 물론 그 마필들이 세지만 내 말이 지금 위너골드가 지난 1800m 뛴 걸음을 보면 예사롭지 않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기수가. 아니 뭐 천지스톰이나 실버월프 어떻게 이겨요. 이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도 안 돼. 기수들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겨야지. 저기 명망은 명망이 나도 안 밀려. 위너골드도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마음에 드나 봐요. 3번 마이티싱도 24조의 뭐 기둥마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연속적으로 깨지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연습주행을 하면서 걸음을 달려놨고요. 문제는 8번 청담제왕이 이게 팔릴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죠. 2등급 1400m를 아무리 여유 있게 이겼다 하더라도 2등급에서 한 번 우승했는데 레이팅 10점 줬습니다. 이거 승급했어요. 지금 1등급이에요. 조교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을 누르시죠. 그럼 말 좋으면 우승하면 레이팅 팍팍 주니까 우승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교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우승하면은 상금은 벌어 좋은데 1등급에 가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2등급에서 좀 더 벌어야 되는 마표를 1등급에 올려놨으니 또 상대 자체가 결코 만만하진 않죠. 그래서 8번 청담제왕이 최근 경주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과연 이 걸음이 얼마나 더 나와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정점인 것 같아요. 청담제왕은. 이러다가 대상경도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내봐야 된다는 거. 나쁘진 않아요. 상태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경주예요. 뭐 실버월프를 놓고 할까 뭐 일본 뭐 천지스톰을 놓고 천지스톰의 실버월프가 대길이에요. 최저 배당인데 그만권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차하는 변수가 발생을 해서 뭐 배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드러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일본 천지스톰과 실버월프 이 두 마리가 가장 돋보이는 마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장 컨디션을 보지 않았지만 한동안 이번 10경주는요 일본 천지스톰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뭐 압축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그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200이고요. 혼합 3등급의 얼뚜만 애플들. 굉장히 빠르죠. 1번마 해우, 8번 문학스나미, 9번 울트라 펀치, 5번마 프린스 메모리, 9번 황홀한 칠주, 2번마 나이비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선행 아니면은 생각보다 못 뛰어요. 특히 1번마 해우는 이시정족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만나봤을 때 선행을 가면 정말 괴력을 발휘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과 그 직전 경주 한대관을 기쁘게 했던 마필인데 1번 게이트의 이점이에요. 부담장이 올라가서 56.5인데 선행을 가도 8번이라든가 6번이라든가 5번, 9번 얘네들이 이 1번만 해우를 굉장히 압박을 하죠. 가뜩이나 부담도 무겁고 등진도 무거워 죽겠는데 야, 나 선행 가면 괴력 보이는 마필이야. 그렇게 쉽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행을 가면 더 뛰어주는 건 맞아요. 해우가. 하지만 매번 잡혔죠. 해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행을 가서 버티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걸 믿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경주만큼. 선행 압박이 있으니까. 경주거리는 줄여서 버텨도 할 만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아요.
최근에 상승세만 놓고 본다면은, 또 전개적인 이점만 본다면은 7번 윈윈 어빌리언을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선행 각축전에서 차분한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번을 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3.5km 감량의 승급전이에요. 근데 지금 조기 상태만 보면, 8번 문학스나미와 9번 울트라 펀치가 지금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이 두 마필이 선권에 따라가고 7번, 8번, 9번이 따라가는 그림인데 1번이 나가면 물론 1번이 경합성으로 가서 뭐 8번이나 9번이 넘어가 버리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7번, 8번, 9번이 가상 1200m에서 선위권에 뭉쳐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가 상대는 7번을 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교 때 모습이 너무 좋은 8번, 9번을 놓고 해야 되느냐 이런 좀 고민에 좀 빠져 있어요. 현장 컨디션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7번, 8번, 9번 세 마필 다 내심 자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현장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선정을 하겠습니다. 조건으로는 7번 윈윈 빌리언, 조교상으로는 8번, 9번 두 마필이 상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1경주. 그 1번만 해오는 풀빵이네? 네, 이번에는 잘라야죠. 네, 이번에는 3착도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자, 11경주는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 5, 8, 9. 8경주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일요일 경마 15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일요일 경마 아주 좋은 내용 가지고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무통장 문자고 SMS 문자 신청들 많이 해주시는데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계좌번호는 항상 코리아 에이스 검빛 또 에이스 경마 책자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060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문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